간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힘든데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ST팜에 관련된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사자인 분은 마음이 슬프니까 안 보셔도 되겠지만 뭐 공부 차원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 이야기 처음 시작은 HLB로 시작이 됐습니다. HLB를 2017년 이쯤이죠. 가격대가 12,000원, 14,000원 정도. 이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HLB가 16만 3천 원이 간다고. 16만 3천 원. 대충 이쯤이죠. 이쯤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걔 무시했죠. 듣지도 않고. 근데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가기 시작하니까 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따라 산 사람 있었을까요? 높아가는데 안 샀죠. 아무도. 이렇게 갔어요. 와 부럽다 했어요. 근데 목표가가 여기니까는 안 판 거예요. 그래서 또 팔아야 될 텐데 하는데 이제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내가 알기로 이분 술 엄청 많이 마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걸 누가 버텨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목표한 가격이 갔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분이 그때 27억을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계좌 인증을 했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때 이때 한참 분위기 좋았잖아요. 상승할 때 분위기 좋아가지고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ST밤 상장할 때였거든요. ST밤 상장할 때였는데 2018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맞네요. 2018년 딱 이때네요. 2018년 초반 이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ST팜이 80만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27억을 뭐 나중에 하긴 했지만 80만원 간다고 해서 지금 이때가 5만원인데 80만원 간다고 해서 뭐 저는 어차피 이제 믿지도 않으니까 그냥 메모만 해놨죠.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뭐 이거 회사가 튼튼하고 이러니까 장기 투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몇 명한테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뭐 한 분이 이제 덥석 물어서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기법 이런 거 필요 없이 안 알려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셨어요. 샀는데 보시면 만약 이때 샀다고 쳐요. 이때 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70%예요. 그래도 한 달에 사고 만약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20년에서 30년 정도 뭐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달에 이렇게 그 10만 원씩 넣었는데 10만 원이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계속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ST팜이 한 이 정도 가격이었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어디에선가 손절을 쳤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말 듣고 모든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음은 그러게 먹었지만 이게 하락이 커지면 계속 차트 끝도 없이 하락을 하잖아요. 무서운 거죠. 망할까봐. 예, 이거 신규 사장 주고 회사 튼튼한 회사인데도 그래서 손절을 쳐버린 거죠. 했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래서 이때 확인하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정고점을 또 이게 이 큰 하락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고점을 뚫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뚫어서 지금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땐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요땐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부분에서 또 이게 그 HLB 어떤 뭐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그 이렇다더라. 그래서 80만 간다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부를 좀 알아봤어요. 그 코로나 또 이게 뭐 해가지고 올려 뭐 이야기 해가지고 막 알아보더니 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선가 해가지고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엄청 수익 중인데
보시면 엄청 고점에서 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마음 먹었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무서워서 한 거고, 이분은 말 듣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할 때가 이때였죠. 이때가 진짜 위험했어요. 120선 깨면 쭉 하락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걸 잘 버텨냈어요. 예, 형광색을 잘 버텨내고 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인데, 어, 곧, 이게 그 슬픈 가격,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HLB로 10배 가까이한 수익을 냈고, B라는 사람은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지만 결국엔 손절을 쳤고, C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상당할 겁니다. 억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봐볼까요? 그 차트를 보면서 이때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인지, 예, 보시면 항상 보면 이때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터졌죠. 쭉쭉 쳐졌죠. 터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보통 그래서 고점 신호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좀 더 이렇게 상승하다가 보시면 갭이 딱 띄우면서 음봉 갭이 뜨면서 갭 띄우고 갭 띄우면서 음봉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고점 신호가 나오려나 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인 겁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여기서 갭 띄우고 긴 장대 음봉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고점 신호인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10배를 먹겠다고 마음이 먹었다면, 예를 들면 자기가 목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투자하신 분들 항상 그런 시총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통계를 내고 덤비잖아요. 근데 어 이게 주식은 항상 100%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될 걸 대비해서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라인은 항상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고점 치는데 이게 쭉 떨어지면 최소한 여기를 깨면 나머지 수익을 챙기고 빠빠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선을 잡아야죠. 그래서 고점 실험은 나왔죠. 근데 여기를 깨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버텨냈죠. 그럼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파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또 고점 신호가 나온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자리는 위험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거래량가 작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 거죠. 이런 음봉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대신에 어 로스는 그러면은 수정하지 않고 여기를 계속 로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익절,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라 익절로 잡고 계속 버티는 거죠. 버텨가지고 하다가 또 다시 여기 구간을 장투할 때 대응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또 돌파가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돌파가 일어났으면 수익 구간을 또 고점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 보다가 이런 데가 이제 위험한 자리죠. 고점 신호로서. 그때는 어떻게 봐? 고점 신호 위험한 자리인데 그러면 로스 기준을 그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있으니까 내가 여기와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 고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여기 라운드 피겨도 있고 그렇네요. 원래는 여기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5만 원 라운드 피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5만 원을 깨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또 잡는 거죠. 5만 원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딱 해서 떨어졌잖아. 그럼 이제 버티는 겁니다. 신호가 왔지만. 그리고 또 다시 고점 신호가 계속 돌, 나왔는데 또 여기서 한번 또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크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을 때 수익이 엄청 나잖아요. 어디지? 여기인가?
그러면 한 뭐 500%, 600%, 700% 가까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또 여기까지 여기에서 무서워서 이제 뭔가 잡고 싶다면은 그런 어떤 원래는 여기인데 이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잡고 싶다면은 이제 여기 지지 라인들 보이죠?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여기를 깨면 아니면 여기 라운드 픽에 10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6만 원을 하든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확신이 있었던지 이제 그때부터 막 하락하는데도 여기 5만 원 잘 버텨내죠. 그죠? 잘 버텨냈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도 보여줬듯이 이렇게 하더니 하지만 결국엔 여기서 5만 원 버티고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예. 이분이 참 대단했습니다. 여튼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대응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쉽겠죠. 그리고 어 보통 매도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 이것도 진짜 그냥 널리 알려진 주식의 그건데 우리나라 삼세판 있잖아요. 주식에도 진짜 똑같아요.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농담인 줄 알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1파, 2파, 3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보통 여기가 꼭지예요. 그래서 다 매도한다고 그러고 4파, 5파 이거 가는 거는 별로 뭐 이건 외의적인 거고 보통은 그냥 1파, 2파, 3파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여기 뚫고 갔잖아요. 그러면 또 1파, 2파, 3파. 그러면 여기 매도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락할 때도 똑같고. 우리나라는 진짜로 주식시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이.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게 가장 그러니까 기본기 어떤 제가 운동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기본기를 처음엔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막 다양한 스킬을 배우게 돼요. 지루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실전 가고 하게 되면 갈수록 기본기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주식도. 처음에 주식을 공부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에다가 이제 뭐 볼린저 뭐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법들 여기다 막 거래량 뭐 보조지표 하단 보조지표 상단 보조지표 해가지고 엄청나게 늡니다. 그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하면 할수록 이게 맞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틀리거든요. 장에 따라 달라지고. 하지만 그러다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지우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거는 어 여기 이동 가격 이동 평균선 요게 남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잘하는 사람들 이게 다 보이는 사람들은 이것도 지웁니다.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만 놔두고 아니면 캔들과 거래대금만 놔두든지 심지어 어떤 제가 아는 진짜 고수분은 거래량 자체도 지고 요거 캔들만 보고 다 합니다. 완전 기본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다? 그럼 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것들로 그냥 하는 거죠. 단순하게 탄탄한 기본기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고점 신호를 봤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ST팜을 이제 돌아가서 보세요. 이때 이제 추천이 나왔으면은 이 뭐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매수 방법은 진짜 다양합니다. 여기 저점을 깼잖아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저점을 깼잖아요. 깨면은 보통은 1파, 2파, 3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1파, 2파, 3파 안 갔죠. 네? 3파 안 갔죠. 3파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한다든지 또 유명한 기법 뭐예요? 라운드 피겨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진짜 나 머리 아파 그러면은 4만원, 3만원, 2만원 그냥 이렇게 매매하고 만원 있었잖아요. 만원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진짜 유명한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법들인 거죠. 기법이라도 하기도 뭐한 그런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 있죠. 하락할 때 이익이 이렇게 추세선이잖아요. 추세선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쭉 하락하잖아요. 그럼 추세선이 이 장기 이평 120과 240 요거 했을 때 보통 120을 기준으로 120 추세선이 돌릴 때 추세를 돌릴 때 매수한다죠. 그러면 추세가 돌리고 올라오고 추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행보하려다가 그냥 하고 여기서 행보하려다가 여기서 행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 추세가 돌리고 240 올라갔고 그러면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매수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또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 자리가 오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자리라고 생각을 이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장기평이 전체 흘러내렸죠. 그러면은 이 횡보하는 구간이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고 또 가다가 여기에서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 두 번 매수하고 세 번 매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근데 여기 매수 할 때 여기랑 같은 비슷한 가격이면 비슷한 가격에서 굳이 두 배 여기서 100만원 샀으면 여기서 또 100만원 살 필요가 없잖아. 이격이 좀 있을 때 사야지. 그죠? 여기가 뭐가 특출나게 여기를 돌파했다거나 어떤 호재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있을 때 그러면 좀 더 가격선을 밑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 어떤 지지라고 해야 했을 때 이쯤에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점 있잖아요. 여기 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매수해도 된다든지 진짜 다양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분할을 어떻게 하고 계획만 짜놓는다면 무서울 게 없겠죠. 그리고 회사 뭐 이런 거 사실 기업 뭐랄까 증거금 종목 이런 거 절대 장기 투자는 아니고 신용 종목을 해야 되고 신용 종목이어도 뭐 영업이익이 연속 적자이지 아니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치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장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항상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HLB에서 봤던 목표가 잡기 크게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돌파가 나왔으면 어디를 로스를 잡고 여기선 했어야 되겠나요? 그러면 요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로스는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겠죠? 요 근처 어디겠죠? 왜냐면 여기가 가장 저항이 많은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또 여기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로스를 처음에는 여기 부근 라인으로 잡았어야 되겠죠. 잡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20이 올라오고 잘 버텨냈어요. 여기서. 그리고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로스 구간 설정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본전 손실 나기 싫으면 그냥 자기 본전에 끊어도 되지만 이게 마침 또 5만원 구간이었네요. 그죠? 마침 5만원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돌파가 여기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로스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있잖아요. 아까 여기 했던 라인. 여기를 잡고 청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자기 본전 이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간섭 차원에서는 여기를 8만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만약에 한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는 거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수익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보고 만약 여기를 깨버리면은 그냥 본전 평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평단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은 그래도 큰 손실을 안 나게 방어를 하는 게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스티판 지금 자리 좋죠. 이게 이렇게 떨어질까요? 과연 바로 지금 저도 이제 종가 하려다가 어제 안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거 좀 상승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차트 자체가. 그러면
또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 어떤 고점 신호들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상치고 나서는 항상 이런 게 나오지만 상승하다가 어떤 고점 신호들 있잖아요.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10만원 라운드 피크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10만원 깨면 수익을 뭐 3분의 1을 일단 익절을 하겠다 라든지 이걸 계획 세우고 여기는 나머지 또 여길 깨면은 그 나머지 반 덜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C라는 분 이 영상을 보고 잘 수익이 나길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런 대응과 했을 때 마음의 안정이 있는 거지. 불안하지 않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